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어저께 사과한 거 가지고 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팬덤 정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팬덤 정치. 저는 이 팬덤 정치, 뭐 대한민국에서 이 팬덤 정치에 대해서 거의 지금 그쵸, 팬덤 정치에 대해서 전문가 손꼽으라고 하면은 제가 손에 꼽힐 거예요, 여러분. 팬덤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 꼬라지로 하고 뭐 기타 등등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판이요, 여러분. 여의도 정치판이 있고 정치 아이돌판, 정치 팬덤판이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뭐 따로 가고 이러고 있다가 다시 합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저는 지금 이 정치 팬덤판, 이 판의 가장 큰 문제, 특히 민주당 쪽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김어준이죠. 김어준하고 이동영 작가 두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리도 차면 기운다고 하죠. 이 팟캐스트 스타들 둘의 장점과 단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 사람들의 이를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들의 한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동영 작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재명 뭐 출마, 뭐 개항 출마나 이런 걸 어떤 유튜브가 하냐 이렇게 해서 조선일보에서도 나오고 어저께들 다들 관심이 있던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대한민국 정당, 위기에 빠진 정당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냐, 이 과정을 보면 결국은 지지율 빠질 때 보면 그 지지자들 있잖아요. 흩어진 지지자들 모으는 게 급선무거든요. 망할 땐요, 여러분. 망할 때 끝도 없이 망하면서 끝도 없이 망할 때 보면은 중도층의 외면뿐만 아니라 지지자들도 버려버리거든요. 그때 이게 그 지지자들을 모을 때 김어준, 이동영, 뭐 강용석 대표나 저 같은 사람들, 이런들 뭐 이렇게 유튜버하고 뭐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지층 직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그러면서 이제 저쪽에서 이제 보면요, 여러분, 항상 이런 지지층 스피커들에서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 일명 배신자론이 있어요. 배신자론은 또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신자론은 지금 민주당 버전으로 하면 수박론이고요. 그쵸? 근데 이제 우파 같은 경우는 배신자론이라고 하기에도 뭐한 게 진짜 탄핵을 했잖아. 배신 때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에 두고 보면 진짜 배신이죠. 그래서 그 일명 탄핵과 찬탄, 반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나는 그런 게 있어서, 이 진영 스피커들에서는 그러니까 수박론, 뭐 찬탄 반탄 이런 식으로 배신자론, 그렇게 하면서 극렬 지지층 전성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뭐냐면, 근데 이게 여기까지만 보면 스피커들이 이쪽이나 저쪽이나 비슷한 구조를 가지는 거 싶은데, 저쪽 민주당은요, 여러분, 민주당의 스피커들이 하는 역할이 또 뭐가 있냐면 정치 신인을 대비시켜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대중적 인기를 확 얻게 된 계기가 이동영의 EJ, 이 작가 이 박사의 EJ라는 팟캐스트 프로가 있는데 거기서 떴단 말이죠. 거기서 떴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남국, 김용민 이런 사람들이 김어준과 이동영의 팟캐스트에 출연하면서 뜬 거는 저쪽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뭐가 문제냐고 보냐면, 그렇게 해서 김어준의 게스트, 김어준 방송의 게스트나 이동영 방송의 게스트로 정계에 데뷔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뭐죠? 뭐예요, 여러분? 수준이 너무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민주당이 지금 정치인들을 뽑는 심사위원들이 누구였냐면, 심사위원들이 김어준과 이동영의 팬들이었던 거예요. 김어준과 이동영의 팬들이, 그 대중들이 자기들한테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을 열광적으로 우리 편 해가지고 만들어서 당 경선에서 통과시켜서 국회의원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는 김어준과 이동영이 정치인의 수준을 잘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냐. 지금 와서 보자고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남국 씨, 당신 때문이야, 이게 다. 당신이, 이수진 씨, 남국 씨, 당신들 때문이야. 당신들,
당신들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절레절레 하잖아요. 어디서 저거 모든 뭐 면장도 못한 먹을 것들이 국회의원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당신들 김어준 이동영이 쭉쭉 끌어준 민변이 밀고 뭐 참여연대가 밀고 그렇게 해서 밀어준 지금 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수준이 바닥이잖아요. 여러분 수준이 떨어진 상태에서 얘네들이 믿을 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믿을 거는 나는 민주당에 충성합니다. 우리 진영에 충성합니다. 그리고 저것들은 수박이에요. 여러분 이 수박론이나 이런 거 제일 앞장 세우는 사람들 여러분 그 보면은 왜 그 사람들이 탄돌이란 얘기를 들었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열린우리당 2004년에 탄핵 정국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국회의원이 안 됐을 것 같다 이러면서 안 됐을 얘들인데 찌찌찌 이 탄돌이란 얘기를 뭐 이쪽에서 했나? 우파에서? 좌파에서 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과시들하네 그러고 좀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왜 탄돌이 소리를 들었는지 알 것 같아. 수준이 떨어지고 수박론 같은 얘기나 주구장창하고 노재팬 운동이나 주구장창하고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이 사태 이런 걸 보면 여러분 그럼 봐봐요. 우파는 그러면 정치 신인을 어떻게 끌어들여요? 여러분 지금 우파도 보면은 우파도 그 박근혜 대통령도 망할 때 보면서 여러분 사람 땡겨오는 거 보세요. 수준이 좀 떨어진 사람들 땡겨오죠. 내 말을 안 들어도 나라의 우리 이쪽 이 정당을 운영하고 국가를 운영하고 행정부를 운영하는데 충성도보단 능력을 봤어야 되는데 충성을 먼저 봤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들이 점점 그 수준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였잖아요. 죄송합니다. 이정현 당대표 때 있잖아요. 제가 그때 민주당이었지만 여당 대한민국 보수 정당이 저렇게까지 수준이 낮았나? 이은재 의원님도 죄송합니다. 이은재 의원님, 이정현 의원님 뭐 다들 대환장 파티였어. 그게 여러분 국민의힘도요. 정치 엘리트를 충원하는 길이 지금 제대로 된 사람들을 충원하는 루트가 다 깨졌다고요. 옛날에는 뭐가 있었어요. 뭐 사법고시 같은 거 있었을 때 사법고시 뭐 등 기수 그 전에는 경기도 몇 기, 서울대 몇 기, 뭐 사법교수 몇 기, 이 기수 문화가 여러분 우리가 되게 기겁을 하는 줄 했지만 그 기수 문화 파기하고 났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괜찮은 양질의 이 사람 엘리트들을 데리고 땡겨올 수 있는 구조도 없어져.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대한민국에 무슨 정경대학이다 뭐 파리 뭐 런던 정경대학이다 뭐다 해서 엘리트 학교가 있지가 않잖아요. 그냥 서울대 뭐 스카이 뭐 이렇게 돼 있는 학교들 이렇게 명문대학이다 이렇게 돼 있지 국가 공무원 만드는 진짜 제대로 된 일반 교육 하잖아요. 특히 문과들은 일반 교육 하거든요. 여러분 무슨 서울대학하고 연대하고 고대하고 법대 지금 법대가 없어지고 다 로스쿨이지만 커리큘럼이 달라요? 안 다르거든. 그냥 똑같은 거 배워서 시험만 어렵지. 그래서 옛날에는 뭐 사법연수원이다 뭐다 이런 국가 엘리트 교육기관이라도 따로 있었지만 지금 국가 엘리트 교육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명문대는 있어도 엘리트 학교는 없다니까요. 되게 웃긴 거예요. 커리큘럼상이나 그 지향하는 목표나 이런 게 사법고시는 뽑아놓고 너넨 국가 엘리트 하라고 했지만 그것도 국가 엘리트 교육기관이 아니었어요. 사법연수원도 법률만 죽어라 가르쳐서 법률 전문가를 만드는 교육기관이었지. 외교, 경제, 역사, 사상 이런 것까지 다 가르치는 국가 엘리트 그 교육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냥 검사, 판사. 근데 거기 내용의 커리큘럼에도 그냥 교양이다 이렇게 돼 있지.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지금 민주당이 됐건 국민의힘이 됐던요. 제대로 된 우리 당은 이런 겁니다 하면서 우리 당의 목표는 뭐고요, 이데올로기는 뭐고요, 이념은 뭐고, 우리가 추진하는 정향 뭐고, 목표는 뭡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당신들의 몇 기수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당신들은 보좌관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나중에 뭐 기관장을 가고 당신들 사이에서 경쟁을 하면서 뭐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할 겁니다라는 이런 엘리트 육성 뉴스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양 정당이 다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자고요. 정치인을 땡겨오는 게 라인을 타거나
뭐 김어준 이동영 방송 같은 걸 출연하는 거다. 이거면요. 지금 우파는 우파 유튜버 나왔다고 뭐 이게 라인을 타고 이렇게 되는 건 없으니까 우파는 빼놓고, 아니 좌파같이 김어준 방송 나와서 국회의원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요 여러분, 이렇게 퍼퓰리즘적으로 사람을 등용하면 등신 머저리 같은 것들만 뽑히지 않겠냐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한국 정치는 계속 수준이 꼬라지 박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수준이 꼬라박게 되는 이 문제, 그리고 민주당에서 저 수박론 배신자론 밭갈이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 정치를 민주당을 저꼴로 만든 거에서 가장 큰 원흉, 뭐 지금 이재명도 문제고 모두 하고 있지만, 저 민주당을 저렇게 마탱이 가게 만드는 원흉에는 여러분 김어준이 있는 거지. 김어준을 배제하고 얘기할 수 있나?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거는 김어준이 데려온 사람을 행정관 시키고, 뭐 처남이라고 행정관하고 막 그랬나? 비서관까지 했었나? 뭐 했나? 김어준 처남이 어디까지 올라갔었지? 비서관까지 올라갔었나? 안 올라갔었나? 암튼 김어준이 사람 데려왔다고 국회의원 시키고 기관장 시키고, 이거는 좀 그렇잖아? 응? 지금 이게요 여러분, 지금 이대로 가면 여러분 정치에 진짜 핫질의 인간들밖에 안 들어오는 사태가 벌어져요. 저는 빨리 정치의 당교 만들고, 그리고 이 보좌관들 좀 고용 안정화도 시키고, 지금 4년마다 그 비정규직 왔다 갔다 하는 거 얼마나 그거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4년마다 서바이벌이 벌어지면서 여러분, 능력 있는 보좌관 특 A급이야 그렇지만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 그래 충성 경쟁이 벌어지고 라인 타기가 벌어지고 이러니까요. 입법 활동 자체도 서로 담합으로 해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말자 이러고 양쪽에서 담합을 해서 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런 속에서 여러분 온통 그냥 정치판이 라인 타기, 줄서기, 전문성 같은 거 결여해도 그냥 줄서기 이 판이 돼버리면, 에휴, 여러 사람이 반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모두가 반성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와중에도 이 개판을 만들어 놓는 거에서 누가 제일 문제다, 민주당을 개판 만든 거에서 누가 1등이 문제다라고 하면, 이 판때기 물 흐려놓은 거는 이재명하고 삐까쳐 김어준이, 이동영도 만만치 않고. 근데 한번 생각을 하고 좀 반성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긴 여기까지 할게요.